네. 자, 그러면 12번부터 볼게요. 자, 12번. 직각 이등변에 각 변의 중점들을 쭉쭉쭉쭉쭉 지어가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풀어줄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 중 하나가 되겠네요. 둘레와 넓이를 따로 보자. 정사각형의 일단 둘레부터 쭉 생각해 볼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첫 번째 둘레라는 것은 4배. 따라서 2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는구나. A1, B1이 3이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3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난 당연히 1인 줄. 그래서 2분의 3이 한 변의 길이니까 첫 장은 6이겠다. 그지? 되겠나요? 두 번째 둘레는 너를 계속해서 반틈씩 줄여 나갈 거니까 한 변의 길이는 반씩 줄어서 두 번째 둘레는 4 곱하기 4분의 3에 계산을 해서 3이다로 이해해도 되고, 한 변의 길이는 계속해서 반씩 줄 거니까 길이의 비는 1대 2분의 1이다. 따라서 두 번째 변의 길이, 둘레의 길이도 결국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고, L의 극한은 1 빼기 2분의 1에서 첫 장 6 계산해서 10이라는 둘레 길이 합을 얻을 수 있겠고요. 넓이는요, 여기서 S1은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가 될 거고, S2는 4분의 3의 제곱 16분의 9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너는 공비가 4분의 1인데 왜 그런 것이냐? 길이의 비,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그것의 제곱 1대 4분의 1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S는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 장은 4분의 9더라. 따라서 3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합의 극한, 급수의 값은 10이고요. 넓이의 급수의 값은 합은 3이었습니다. 다음은 14번. 뭐야 이게. 3과 4인 직사각형에서 반원을 이렇게 4분원을 이렇게 막 그려요. 음, 3과 4인 이런 직사각형이 있고, 점 A1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분을 이렇게 슥슥 그려가지고 이 P1이라고 하고, 또 대각선이랑 또 만나는 점을 또 A2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쭉쭉쭉 한답니다. 남은 길이 뭐 1이겠고 뭐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였을까요? 5겠죠. 3, 4, 5니까요. 그죠? 그러면 5 중에서 얘는 반지름의 길이 3이니까 얘는 반지름의 길이 2겠고,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을 다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때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 S1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S1은 4분의 파이의 R제곱입니다. 따라서 4분의 9파이가 되겠고, S2를 구하기 위해선 넓이의 B, 닮은 B를 알아야 될 텐데, 자, 이런 거야. 한 변의 길이가 5일 때 대각선의 길이가 5라는 직사각형에서 한 변을 기준 쓱 잘라가지고 만든 4분원을 맞나? S1이라고 했다면, 이 두 번째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2였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할 거란 얘기잖아요. 즉 5일 때 하던 짓을 2에서도 하겠다. 따라서 닮은 비는 1대 5분의 2입니다. 닮은 비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의 비니까 제곱에서 25분의 4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지. 따라서 공비님께서는 2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급수의 합은 1 빼기 25분의 4에다가 4분의 9파이 이렇게 되겠죠. 와우, 이게 뭐람? 발가락 아파. 자, 이게 똑같은
B가 맞는데? 계산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 25분의 21이니까 역수를 곱해서 21분의 25 4분의 9 파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21은 3으로 약분하고 7 약분 더 안 되네. 28분의 75 파이. 어우, 야, 숫자 봐라. 되겠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쭉. 다음 그림과 같이 빗변 BC의 길이가 여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각 3등분하는 즉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저 삼각형을 만들었고 R1이라고 하고 다시 반반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또 삼각형을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 만들고 또 반 자르고 직각 이등변 안 같은데? 자, 그림이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자, 하여튼 직각 이등변 이렇게 만들어서 3등분 해놓다 보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건가? 뭐 하여튼 3등분해서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이게 2면 여기가 3루트 2였을 건데 여기는 높이가 2분의 아니지 높이는 3이네 6 그러니까 3, 3,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첫 번째 넓이라는 S1은 2분의 1의 밑변이 2인데 높이는 3이야. 그러면 첫째 항은 3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삼각형은 여기서 직각 이등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똑같은 짓을 또 할 거예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일 때 하던 짓을 한 변의 길이가 이젠 2일 때도 하겠다는 거잖아. 1대 3분의 1이라는 닮은 비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이 닮은 비를 기준으로 넓이의 비는 1대 9분의 1이구나. 따라서 너의 넓이는 S2는 9분의 1의 S1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 S2라고 표현하면 안 되네요. 그냥 이게 두 번째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S라고 삼각형 2라고 할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2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참고로 S2는 삼각형 1번 넓이에다가 삼각형 2번 넓이의 두 개입니다. S3는요, 세 번째 그림은 또 여기다가 또 쪼매랗게 이렇게 만들 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문제 잘 보면 SN의 극한과라고 돼 있지, 급수 표현이 아니죠. 근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 작은 삼각형들의 합의 급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얘는 공비가 뭐야? 넓이 자체는 9분의 1배지만 그거에 또 2배 한 9분의 2가 공비인 거야. 그 다음 넓이도 다시 9분의 1배로 또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런 게 하나, 둘, 셋, 4개 그려지니까 9분의 1에 2를 곱한 9분의 2의 제곱이 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넓이의 비는 9분의 1이지만 공비는 그런 게 몇 배씩 늘어난다? 9분의 2배씩. 즉 2배씩 늘어나니까 1개, 2개, 4개, 8개 이렇게 늘어나니까 9분의 2가 공비인 것입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3이었었습니다. 9를 곱하면 27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 칠판은 눈금이 없어가지고 정사각형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미대생 출신답게 제가 또 미대를 나왔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학원생들 농담하는 것 중에 이제 그림 잘 그려서 미대 나왔지롱 이렇게 막 농담하면 진짜일까요? 그냥 술자리에서의 농담일까요? 어떤 쌤이 학부모 한 분이 항의 전화 온 적 있었다고 옛날에. 진짜요? 위에 미대생이 미대생이 왜요? 미대 출신이 수학을 가르치냐면서. 그냥 우습기려고 한 말이겠죠. 진짜로 그런 전화가 왔을까? 일단 믿기는 조금 힘들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냥 저는 실제로 미대를 갈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미대 가면 안 되지 않나? 자, 미대생들한테 약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열심히 그린 것뿐. 자, 5등분하는 점 중에서 대각선의 교점에 가까운 4점을 이렇게 5등분하는 점?
5등분 했으니까 뭐 이게 10루트일 건데 뭐 2루트에서 사실 이 작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도록 이라는 소리랑 똑같죠, 맞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전체 한 변의 길이는 10이었는데 이걸 5등분해서 만든 점이니까 2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 그냥 S1, S2를 S2가 왜 또 두 개째 만들어서 다 더한 걸 S2라고 했잖아. 근데 리미트 SN이나 뭐 그냥 각각 넓이고 해서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S1을 그냥 그렇게 써볼게. 4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시 여기서 각각의 정사각형을 또 만들어서. 얘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된 거 아닐까요? 여기서 똑같은 짓을 또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쪼매난 걸. 아, 나 10일 때 하던 그 짓을 4일 때 또 하는 거구나.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어? 그래서 1대 5분의 2다, 이거. 그럼 너 또 넓이잖아. 넓이의 비는 또, 아이고, 참말로 막 1대 25분의 4인데요. 이런 게 몇 개? 한 번에 4개씩. 그 다음은 16개씩 생겨야 되니까 4배씩 또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공비는 너에다가 또 4배를 곱한 25분의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25분의 16분의 첫 장은 4였더라. 분모분자에 25를 곱해주면 9분의 10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등비급수도 좀 얼추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급수 연습 문제 풀어온 다음에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미적분의 총 3단원 중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 급수까지 정리가 그냥 2단 만에 끝났습니다. 남은 2단원을 이제 하면 되는데 남은 2단원이 17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냐. 옛날 교육과정으로 이거 수학2 함수의 극한 하기 전에 원래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함수의 극한보다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죠. 요게 좀 추가돼서 어려운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제 미분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목표인데 수학2 때 미분의 기본적인 정의, 도함수라는 게 뭔지는 배웠고 그걸 활용해서 곱셈이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이 함수가 언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건 해봤단 말이야. 이제 미적분은 수원과 수투 내용 짬뽕이죠. 수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을 다시 수투에 배웠던 미분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도함수의 정의는 심플했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도함수가 뭐냐? 미분을 하는 거잖아. 미분을 한다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의 정의인데 도함수를 구한다는 건 뭐냐? 여기 있어야지 보이나?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런 거였다는 거지.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달라지면 계속 뭐 바뀔 거 아니야. 오늘의 목표는 sin x의 미분. 뭐 그렇다면 h분의 오늘의 목표가 아니고 sin x 같은 걸 미분하고 싶었으면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얘가 뭔지를 알아야 정리를 해서 뭐 극한이 뭐다. 그래서 도함수라는 건 미분하니까 뭐가 된다. 이런 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인 안에 둘이 더해진 걸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오늘 배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됐나요? 참고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함수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수 로그가 먼저 나오는데 이 책은 삼각함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 도함수의 정의할 때 한꺼번에 다 나오긴 하더라고. 살짝 옛날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지수함수고 로그함수고 삼각함수고 하기 전에 수원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복습을 좀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출발해 봅니다. 이 정의를 얼마나 똑바로 배웠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한 것이냐. 여기서 자꾸 직각삼각형 떠올리면 바로 바보 1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중3, 2, 삼각비에서는 하는 거고 이름이 삼각함수가 되면서 더 이상은 각도랑 다른 얘기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각은 제한적이잖아. 예각밖에 안 되고 뭐 그러잖아.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수원에서 정의했던 각이라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상태를 각이라고 했고
요거를 특히 세타라고 하면 일반각으로 2n파이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이라는 건 항상 30도, 40도, 뭐 150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 뭐 몇 바퀴를 돌아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표현을 해줬었다 이 말이지. 어쨌든 간에 이 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이 주어지면 삼각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름이 삼각 B가 아니잖아요. 삼각 함수잖아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삼각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정의하느냐? 좌표 평면에서 정의합니다. 시작부터 다르다잉. 삼각 B는 직각 삼각형에서 하는 거고 삼각 함수는 좌표 평면 위에 점과 동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동경이 즉 움직이는 반직선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회전한 걸 각 세타라고 한다면 이 동경 끝의 점 P를 x, y라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OP라는 길이 이것을 R, 즉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길이로 정의하는데 이 값은 항상 양수겠죠. 그러면 동경 끝의 점 x, y는 x와 y의 좌표에 따라 뭐 부호가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또 정해지겠고요. 자, 여기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정의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한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정의한다. 왜요? 그런 건 없다. 그냥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유는 그럴듯한 걸 갖다 붙이자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왜 예진이죠? 그 뭐 어머니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가 괜찮은 이름, 좋은 이름 이런 뜻을 넣어서 지은 거잖아. 이유가 있어서 예진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진이 아니라 왜 예진이어야 하냐면 그게 더 좋았으니까 예진한 거죠. 제 여자친구는 유진인데 왜 유진일까요? 그건 뭐 아버지가 지을 때 유진 괜찮네 해서 지은 거고 제 이름 또 별 뜻은 없습니다. 우리 할배가 지을 때 돌림자 동자 아이가 하면서 그걸 니는 첫자 하니까 동욱이가 어떤 애가 동욱이 된 거고 우리 집이 동자 아니면 정자를 쓰거든요. 동욱이도 있고 동철이도 있고 동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돌림을 쓰는 저 집안이 하나 더 있어. 우리 지금 할배 밑에 쪽은 이제 동자 돌림을 쓰고 우리 할배 동생분이죠. 동생분 밑에 집안이랑 형분 집안 쪽은 정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우리 또 누나들은 정은이랑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여기 계시다 이 말이지. 오, 북계 수뇌부 여기 계십니다. 지금 결혼해서 이미 아들, 딸 하나씩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기 가면 정욱이도 있고 정철이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배도 있고 정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동생 이름 지을 때 어떻게 됐냐? 셋 중 후보가 안 했어요. 저 동자 아니면 정자 이거 하면서 정배 아니면 동길이, 동배 이거 중에 하나 해라. 아가 대가. 그럼 막 우리 집은 다 동자 쓰고 있으니까 동자 쓰고요. 동길은 좀 이상하니까 동배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야. 뭐 이따위로 지어놨다 이거죠. 수학자들은 거창한 이유까지는 없고 삼각비랑 똑같으면 좋겠다 이거야. 왜? 삼각비는 이미 잘 정의되어 있었잖아. 좋잖아요. 삼각비, 빗변분의 높이, 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좋잖아. 그러니까 야가 1사분면에 있었다 치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즉 r분의 x가 코사인 제도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에 가 있어도 다른 사분면이 있어도 이렇게 정하면은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우리가 삼각 함수들을 다룸에 있어서 잘 정의된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더라 이거. 이게 다예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게 정의야. 별다른 건 없다. 근데 이제 미적분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를 추가하냐면 그래, 니 뒤집은 것도 하나의 비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x분의 r을 시컨트 세타로 코사인의 역수로 정의합니다.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로서 사인의 역수로 정의하고요.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로서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한 거예요. 하도 뒤집어서 쓸 일도 많으니까 맨날 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 하지 말고 그냥 늘 시컨트랑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를 코탄젠트 이렇게 부르자 이 말이지. 별 이유는 없습니다. 이름 왜 하필 코탄젠트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정했더라고. 네. 자, 여기서의 관계가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r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 양변 r제곱으로 나누면 r분의 x의 제곱, r분의 y제곱의 합은 1이겠네? 그래, 그게 바로 수원에서 맨날 첫날 나왔던 사인제곱 세타와 코사인제곱 세타의 합은 1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r분의 x 분의 r분의 y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분모 문제를 r로 나누면 똑같은 값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아니었니? 그러면 너 뒤집어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라고 써도 되고 시컨트 세타분의 코시컨트 세타라고 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사인, 코사인이 새로 배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보다는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식 정리하거나 뭔가 생각을 할 때는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면 좋으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일단 기억해 둡시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애들도 정리할 때 잘 모르겠으면 사인, 코사인으로 싹 다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긴 다 됩니다. 탄젠트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시컨트 나오면 코사인분의 1로 일단 바꾸고 생각해. 익숙해지면 나중에 시컨트 그 자체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코사인으로 다 바꿔서 정리하면 어떻게든 정리가 다 돼요. 자, 그 다음 네가 엄청 중요한 정리였는데 얘의 양변을 사인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였죠? 그럼 이것은 사인분의 1의 제곱, 코시컨트의 제곱이 됩니다. 1 코타, 코시 이것도 외워야 되겠고 양변 이번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까? 그럼 코사인 제곱에 나누면 1,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제곱 1타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의 제곱이니까 1타 c가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1타 c 뭐 제곱관계, 암기, 요령도 있는데 요령 같은 게 어딨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인 건 이젠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양변을 그냥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으로 한 번씩 나눠본 겁니다. 그냥 왜? 쓸 데가 많다 이거야. 이거 다 외우면 되겠다잉.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유형들은 뭐다? 딱 수학 1과 그 다음에 거꾸로 된 역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식 정리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3-1번 1번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다. 무슨 소리야? 2, 4분면 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 2, 4분면을 다 쓰면 너무 기니까 2, 4라고만 쓸게요. 네. 탄젠트는 마이너스 3분의 4. 친구. 세타가 2, 4분면에 있으면 x가 음수고 y는 양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의 마이너스는 누구 거? x 거야. 너 알겠지? 즉 문제를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x랑 y를 정하고 r은 제곱의 합의 루트 5다. 왜? 삼각함수의 정의는 rxy로 하는 거예요. rxy로. 그러니까 xy만 알면 r은 어차피 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두 개 중에 하나만 알면 셋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계산해서 정할 수 있잖아. 너로. 그 다음에 부호만 잘 확인하면 x, y, r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정의에 맞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풀이 방법이야. 뭐 자꾸 막 제곱해서 더하기 1이니까 뭐 네가 어떻고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지만 정의는 이거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해봐라. 너무 수학원 문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지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지롱.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됐죠? 2번 탄젠트랑 코탄젠트 합이 8일 때 옆에 놈을 정리해봐라. 이게 뭐야 이게? 탄젠트랑 코탄젠트 합이 8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어요. 일단 탄젠트랑 코탄젠트의 합이 8인 것조차도 뭔 말인가 싶은데 그 옆에 있는 애를 정리할 생각을 하니까 좀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식을 잘 정리했을 때 탄젠트와 코탄젠트로 나타내면 되게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 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 익숙해지면 탄젠트 코탄젠트만을 이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좀 적당히 줄여낼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꿉시다. 즉 탄젠트도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꾸고 코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꾸고 다 바꾸고 나면 장점이 사인은 s로 코사인은 c로 쓰면 좀 편하잖아. 그렇게 써도 상관없게 되죠. 그렇게 쓸까요? 그러면 sc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8인데 제곱의 합 1 아니야? 그래서 sc는 8분의 1이다.
즉 둘의 곱이 8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옆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옆에 있는 식 한번 써볼게요. 시컨트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를 빼고 위에 뭐니? 코시컨트 세타. 진짜 개판이네. 자, 더하기 시컨트 세타분의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위에 거는 코시컨트 세타. 뭐야 이거? 둘 다 코시코시잖아. 솔직히 이거는 바로 통분 때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 이게 또 칸을 딱 맞추기가 어렵네. 자, 이거 통분 딱 하면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이죠. 여기 있네. 시컨트 제곱 빼기 탄젠트 제곱 1이잖아. 그래서 그 자체로 다룰 수 있으면 최고인데 만약 그런 게 잘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면 그냥 괜찮아요. 다 코사인 사인 다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죽을 정도로 힘든 일도 아니고 어차피.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좋긴 한데 우린 좀 멍청했다 치고 코사인분의 1이다. 너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너는 사인분의 1이다. 더하기 코사인분의 1이다. 코사인분의 세타다. 사인이다. 사인분의 1이다. 통분해볼게. 분모 분자의 C를 일단 곱하는 게 인생 행복한 길이겠지. C. 근데 S도 하나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도 하나 싹 이렇게 더하기. 얘도 CS를 하나씩 곱하는 거야. 그럼 S 더하기 1 더하기 S. 위에는 C. 통분해야죠. S 1 마이너스 S 1 플러스 S. 그러면 C에 1 플러스 S 더하기 C에 1 마이너스 S입니다. 얘가 뭐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잖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못 알아보면 그건 혼나야 돼요. 알겠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익숙해야지 그래도. 그게 안 익숙할 것 같으면 어차피 백지 상태인 거 시컨트 탄젠트를 막 흡수하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코사인은 수련 때 좀 해봤으니까 익숙한데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익숙한 형태로 바꿔서 푸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이게 안 익숙하면은 그냥 하시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자, 1-s제곱은 c제곱이니까 sc제곱. c 있었고, 요거 통분해보면 c 더하기 sc, c-sc니까 그냥 2c죠. c 곱하기 2네요. 약분 하나 하면 sc분의 2입니다. sc는 8분의 1이니까 역수를 곱해서 16인 거죠. 자, 물론 어디까지나 뭐다? 아직까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해본 거고, 만약 익숙하다면 바로 통분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그 약간 간략하게 SC로만 쓰기는 좀 힘드니까, 그치? 코시컨트랑 코사인은 무슨 수로 구분할 거야. 그래서 다 써야 됩니다. 코시컨트 세타에다가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살려주세요. 자, 더하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대신에 분모는 1이었죠? 오케이, 1. 코시컨트랑 탄젠트 곱한 건 마이너스 코시컨트랑 탄젠트 곱한 거랑 날라가니까 2배의 코시컨트 세타, 시컨트 세타. 그럼 이제 바꾸면 되죠. 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분의 1. 의안이 사인과 코사인이 곱은 8분의 1인 거 알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답은 16으로 똑같이 나올 것이다. 되겠죠?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뭐 변형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거고. 자, 뒤에 있는 문제를 하기 전에 각변환을 좀 공부를 해야 뒤에 걸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각변환 하는 법. 각변환이 뭔지 기억이 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인 있었고, 코사인 있었고, 탄젠트 있었고, 이제는 시컨트도, 코시컨트도, 코탄젠트도 추가가 됩니다. 이 안에 2분의 파이에 n배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앞에 괄호는 근데 뒤에 괄호 왜 작죠? 몰라요. 자. 근데 저는 하기 전에 그 왜 기본 아이디어는 n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4분면 구분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보통은 그렇게 하는 편이야. 마이너스가 일단 있어 앞으로 빼고,
그때 코사인이랑 시컨트는 그대로 없애면 되고요. 사인이랑 탄젠트 친구들은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빼야 되겠죠. 그런 거 빼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각이 너무 크거나 하면 저는 좀 줄이는 편이에요. 2파이가 죽인 건 확실하니까 다 줄여 일단. 그 다음에 즉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각으로 만들었을 때 네가 뭐다?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냐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냐 2분의 3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냐를 보고 이제 정리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건 내 취향이에요. 욕하지 마십시오. 자, 파이면 그대로 즉 여기서 네가 짝수면 그대로 홀수면 이걸 반대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화를 주자 이렇게 나왔을게요. 알겠죠? 짝수는 사인이었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이었으면 코사인 세타, 탄젠트면 탄젠 세타 그대로 다 쓰면 된다. 시컨트도 마찬가지고. 홀수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꾸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꾸고 선생님 밑에 더 있는데요. 시컨트는 코시컨트로 코시컨트는 코시컨트는 시컨트로 코탄젠트는 그냥 탄젠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의 4분면을 보고 원래 함수로 부호를 결정한다. 변화를 주고 나서 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로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몇 사분면에 사인이었다 하면 사인에 대해서 몇 사분면이니까 양수네 음수네 결정하고 나서 파이 플러스 뭐시기는 그럼 그대로 쓰는 거고 2분의 파이네 2분의 3파이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꾼 거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싸그리다 0과 2파이 사이에 갖다 놓을 거니까 이 셋 중 하나의 모양이 될 거고요. 플러스 세타냐 마이너스 세타냐는 4분면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실제 마이너스 세타라고 여기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세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면 2사분면으로 가는 건데 빼면은 1사분면으로 오는 거고 파이에서 세타를 더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3사분면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2사분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4분면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무조건 다 세타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파이였다 2분의 3파이 계열이면 변화를 주시고 파이 머시기나 2파이 플러스 머시기는 뭐 주기 때문에 날라는 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짝수 형태라면 그대로 쓰시고 부호는 원래 함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수원 때 이거 없이 외웠잖아. 그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걸 추가하면 되는데 추가하기 귀찮을 수도 있고 새로 외워야 되잖아. 또 그냥 뒤집어서 해. 그럼 시컨트 나오면 코사인 세타로 뒤집어서 일단 해놓고 바꿔놓고 하는데 다시 바꾸든지 뭐 하면 되잖아요. 뭐 꼭 새로 외울 것까지야 있나 뭐 뒤집어서 일단 해놓고 잘 안 되면 뭐 다시 또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2번에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 역수로 정의되어 있는 삼각함수에서도 각변환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코탄젠트 90도 빼기 세타. 아이고 2분의 파이를 좀 쓰지 그러노.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왜 이러는 걸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 그래도 코탄젠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코탄젠트는 역수가 취해지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미리 먼저 써놓을까? 1, 4, 너 2, 4. 너 2, 4, 너 1, 4. 2, 3면 사인은 양수인데 90머식이야? 그럼 코사인으로 바꾸고 빼기. 코사인은 2, 3면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그럼 180도였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 탄젠트는 양수긴 한데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뀝니다. 이걸 코탄젠트로 바꾸면 되는데 저조차도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익숙하다 이건.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더하지? 이거 뭐야 원래 이렇게까지 더러운 꼴이야? 네, 방법이 없네요. 너무 잘못 바꾼 거 아니지? 코탄젠트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 자 다시 한번 잘 통분해 봅시다. 뭐. 자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너는 탄젠트가 역수가 취해지면 코탄젠트 사인분의 코사인인데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이 이게 제곱이 되겠죠. 무의하노 이걸. 통분해야지 무의했자겠노 맞지? 통분하고 나니까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코시컨트가 되는구나. 됐죠? 참고로 코시컨트의 정식적인 표현은 5글자인데 너무 기니까 CSC로 보통 씁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렇게 또 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네. 난 두 번째. 이거는 직자 각으로 나와 있네. 사인 70도. 탄젠트 100도. 이를 어쩌면 좋지. 더하기 코사인 160도. 더하기 코탄젠트 190도. 잘 모를 땐 싸그리 다 예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각. 너는 90도 더하기 10도로 보는 거고, 너는 180도 더하기 10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하고. 근데 너를 그대로 70으로 두는 대신 너를 180에서 20으로 뺀 걸로 바꾸면 얘는 또 20도짜리가 돼버리잖아. 할 거면 하나로 하는 게 나아요. 70으로 할 거다면 90 더하기 70으로 하시고, 180 빼기 20으로 하고 싶으시면 너도 90 빼기 20으로 보는 거야. 나는 똑똑하니까 한 번만 할게요. 뭘 또 2번씩이나 해.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지. 너는 일단 건들지 말고 2, 3면이네. 마이너스 붙이고 어허이 뒤집을 차례네. 코탄젠트 10도 더하기 아니잖아 이 거짓말쟁이야. 자, 코사인은 2, 4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사인 70도. 코탄젠트는 주기성이 파이기 때문에 탄젠트의 역수일 뿐 주기는 그대로 파이겠죠. 그러니까 180도 더하기 10도는 3, 4면이니까 그대로 양수에다가 파이 플러스 머신이니까 코탄젠트 10도. 오케이. 소거 개꿀 0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럼 한 템포 끊었어. 이제는 본격적인 덧셈 정리를 좀 알아보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걸 알아야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야, 3단원이 양이 엄청 많아. 우리 이제 죽었다. 이 새끼들이 좀 책을 좀 배려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적분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 내용까지 다 넣어놔서 좀 많아요. 그래서 많아. 미적분 자체의 내용만으로 보면 덧셈 정리하면서 오늘 끝입니다 사실은. 근데 수원 내용 복습도 좀 할 겸 또 추가적인 내용도 설명할 겸 이렇게 책을 좀 늘려놓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아둬서 좋은 것들이 많고 수원 복습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이 단원 수업할 때 제일 힘든 점이 애들이 수학원을 하나도 모릅니다. 일단 백지 미적분 하기 전에 수원 수투 복습이 필요한 순간. 막상 수원 수투 심화반 이런 거 하잖아. 수투 복습하면서 수원 또 삭제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결국 아무것도 몰라. 그런 면에서 정석책이 좀 똑똑하지 않나. 물론 수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내용 또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지만,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걸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돼. 물론 지금 처음이니까 증명은 하겠지만, 자, 일단 오른쪽 밑에 보면 기본 정석 하면서 나와 있는 뭐 6개 엄청난 식들이 있잖아. 이거를 일단 뭐 해야 돼? 다 외워야 돼. 쌤, 이걸 다 배운다고요? 그렇지, 외워야 되는 거야. 뭐 할 때마다 증명해서 쓸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는 외울 수밖에 없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사인 다음에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코 코사인데 중간에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사코 코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사사입니다. 코코사사. 근데 웃긴 게 더하기면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해야 돼요. 분명히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서 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사사. 그럼 반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코코사사인데 더해준다 이거지. 그렇구만. 탄젠트는요
탄젠트 좀 재밌지. 분수예요. 일마탄탄분의 탄푸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탄푸탄 부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새는 부탄이라고 하고 뷰테인이라고 한다며. 미적분이시니까 이과잖아. 그 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왜 뷰테인이야? 하여튼. 네. 부탄가스잖아,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아직도 부탄가스라고 팔잖아. 그 가스버너 안에 넣어서 쓰는 게 있잖아. 요새는 이제 교과서에 뷰테인 가스라고 하는 거죠. 이름 엄청 많이 바뀌었던데. 화학 기어들 이름. 뭐 저는 뭐 화학이랑은 연이 없으니까. 물론 쌤이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과학이 선택 과목이긴 했지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8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 하나, 원 3개 정도 치거나 아니면 원만 4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상위권 애들이나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투를 반드시 쳐야 돼가지고 개또라이들 같은 애들이 원투 치는 놈들도 있었고 이제 그 약간 과학 덕후 용자들 과학을 너무 잘하는 나머지 과학으로 점수를 벌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원투 치셨을 때 이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 대빡신 학교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 4개 다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서울대를 지망했던 게 아니니까. 보통 학교는 4개 쳐서 상위 3개를 가지고 성적을 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쌤은 시원하게 남자답게 화학은 포기했다 이거야. 화학 시험 시간에는 하나로 딱 찍고 잤다 이거. 자진 않았고 목숨 걸고 시험 치는데 어떻게 잡니까 수능 시간에. 물화생지 순으로 치거든요. 순서는 정해져 있어. 물화생지로 치는데 물리 30분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 마킹을 하고 답안지는 근데 하나를 씁니다. 그렇거든요. 탐구 답안지는 1개예요. 거기다 4칸 다 칠하면 되는 거잖아. 1, 2, 3, 4 그 답을 20번까지 있는 걸 80개를 다 체크하면 돼. 그냥 그렇게 됐는데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수능 때는 30분 시험 치고 2분 정도 시험지 바꿀 시간을 줘. 그러니까 시험지를 물리 시험지를 화학 시간에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또 그러나? 지금 모의고사는 그냥 이제 한 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보고 그만인데 실제 중요한 시험이거나 수능은 이제 중간에 내려놓고 다시 봉투 안에 있는 거 화학 꺼내가지고 그런 시간 2분을 줍니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했냐? 뭐 물화생지를 일단 선택했으니까 치는데 화학 시간 30분 동안은 당연히 한 번호 찍고 물리 문제 잘 안 풀렸던 한 문제를 다시 딱 그려놓고 외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5가 아니라 한 5분 10분 풀었는데 못 푼 거는 외워야지. 3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한 결과 이건 답이 니디가 맞다! 그래서 이게 30분 동안 거의 풀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이거 맞추면 등급이 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근데 너무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고 하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게 맞다고 하면 저렇게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 내 생각엔 니디가 맞는 것 같다 하고 니디 탁 찍고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한 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거지. 그 다음에 시원하게 이제 이적부고 생물지구과학 쳤는데 놀라운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물리는 3등급 받아버렸단 말이지. 그거 맞췄으면 2등급인데. 자, 그래서 뭐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새 애들 말로는 3등급의 점수가 나왔다고요. 자, 아무튼 좀 슬펐습니다. 생물은 되게 잘 쳤는데 뜬금없이 지구과학 2등급 받는 바람에 망했어요. 하여튼 지구과학 왜 2지? 자, 하여튼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네. 살면서 처음 지구과학 2등급 받아본 날은 수능이었어요. 왜? 하면서 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너무한 건 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뭐. 자,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증명 한 번만 하고 그래도 증명을 한번 해봐야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넓이 관계로 증명하는 사인으로 증명하는 게 제일 쉽긴 한데 정의를 이용해 볼게요. 정의는 원에다 갖다 놓는다, 그지? 한 변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생각하면 이때 이 각을 알파라는 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자,
자, 매개 변수 표현법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세타라고 하고 r이라고 하면 요점의 좌표를 원래는 x, y라고 하겠죠. 요때 코사인 세타는 항상 r분의 x로 정의되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로 정의된다는 거잖아. 제가 지금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1사분면에 그렸지만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네가 그냥 정의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점의 좌표가 x, y로 찍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면 너가 항상 똑같은 길이 r로 돌아다니면 원위의 점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여기서 r은 굳이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도록 반지름의 길이 1인 걸로 잡았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베타 각을 요 정도만큼 해서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때 둘 사이의 각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너를 A점, 너를 B점으로 한다면 A, B의 제곱은 점과 좌표, 점과 좌표가 뭐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를 써야지, 동가. 뭐하니? 자, 코사인 알파에서 코사인 베타를 뺀 거에 제곱에다가 더해지기를 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의 제곱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할 겁니다.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알파의 합은 1, 코사인 제곱 베타와 사인 제곱 베타의 합도 1이니까 2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2로 묶었다 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AB 제곱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AB 제곱이 저런 거는 뭐 이해가 되고. 돌아가. 자, 됐다. 그 다음에 혹시 코사인 법칙 기억나요? 두 변과 끼인 각.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끼인 각이죠. 있을 때 대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A, B의 제곱은 양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서 2배의 양변 코사인 그 사이 각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2-2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둘이 같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너인 거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저걸 증명한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머지 6개, 5개도 다 증명하실 거예요. 이야.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는 이제 늙어 죽게 됩니다. 안 돼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나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자, 그래서. 자, 딱 한 줄 증명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 적당히 변환하는 것만으로도요. 일단 제일 먼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만드는가?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게 어떨까?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 친구 코사인은 안에 마이너스는 삭제해도 된다고. 우함수니까. 그지? 하지만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네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따라서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중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세 번째 줄까지는 증명했습니다. 코사인 C는 둘 다 했다. 이제 사인 C가 필요한데 사인은 이제 어떻게 바꾸죠? 그러게 어떻게 하지 이걸?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합시다. 대신 조금 봐줘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일단 뒤에는 베타.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주황색에다 이제 넣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어쨌든 뭐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너는 사인 베타. 어허이, 네, 이거 일사분면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참고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각이라고 합니다.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을 보각이라고 한대요. 여각은 둘이 더해서 180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럼 너는 뭐냐? 여기서 너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무슨 색깔을 쓰지?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세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덩어리는 코사인의 또 그 1, 4분면이고 2분의 파이 빼기 뭐식이니까 사인 덩어리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네가 마이너스가 톡 튀어나오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한 줄 증명하면 마이너스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를 얘 증명했고 얘 증명했고 여기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넣어서 너를 증명했고 너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서 너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바로 2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면 된다는 건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도 이제 한 번만 증명하고 넘어갈게. 이 탄젠트 친구, 이 젊은 친구. 자, 그게 아니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여기서 그럼 코코사사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선생님 너무 길어요. 자, 코코 마이너스 사인 어쩔 수가 없다. 사코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하지만 이건 코사인과 사인에 특질돼 있잖아. 이걸 외울 수도 없고 맞지? 탄젠트 공식이니까 탄젠트로 바꾸면 좋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분모 분자를 싸그리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눕니다.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약분돼서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사실 이게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게 이게 알파 건지 베타 건지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 원래. 적당히 이렇게 했다 치자. 코사인 베타는 약분돼서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 알파가 남은 거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는 약분돼서 탄젠트 베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했고요. 잘렸네. 미안합니다. 영상아. 옆으로 가자.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을 코코사사로 사인을 사사코코가 아니고 사코코사로 바꾼 다음 분모 분자를 코사인 코사인으로 나누면 정리한 결과가 되는 거야. 역시나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음으로써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너가 플러스로 마이너스 베타니까 네가 마이너스로 복부호 동순에 의해서 저렇게 바뀌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오케이, 증명은 다 했다. 증명하는 건 삼각으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옛날이야 증명 중요하고 했지. 일단 기본은 증명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면 좋다. 단 외우는 게 더 중요해. 외워서 써먹는 게 더 중요해. 일단 이거 외워야지. 사코코사 다 외우셔야 되고. 근데 이제 곧 시험을 아직까지 대비할 때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실제 시험 기간에는 보통 중간고사 범위에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100% 들어가게 되니까 한 번쯤은 그 증명 과정들을 한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 증명하면 190가지인가 2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증명법은 몇만 가지쯤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과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몇천 가지이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증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학교 선생님께서 증명을 만약에 굉장히 심도 있게 해주거나 두세 가지의 증명법을 보여주거나 또 원래 자기네 학교가 증명 문제가 이렇게 시험이 좀 나오는 학교였다 하면은 당연히 외워야지. 증명까지 통째로. 사실 뭐 이해를 하면 제일 좋고 어떻게 보면 한 줄만 딱 증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정리, 코사인 사인 둘 다 정리되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탄젠트를 정리. 아이디어 딱 기억해 놓고 그건 뭐야? 어떻게 첫 번째 한 줄을 증명할 거냐. 얘는 기본 정의. 좌표로 코사인 법칙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사인 증명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수선을 딱 내려서 너를 A, 너를 B, 높이는 H라고 잠깐 합시다. 밑변의 길이는 별로 사실 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이번엔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영상 안은 안 보이겠지만. 자, 넓이가 커다란 삼각형은 쪼매난 거 두 개 합과 같다, 맞죠? 그래서 2분의 1 AB sin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뭐랑 같다? 2분의 1 A H sin 알파. 참고로 꼭 수선일 필요는 있긴 있는데 뭐 사실 수선이라서 쌤 이거 넓이 구할 때 이거 봐 이게 편하지 않아요? 얌마 이게 A의 sin 알파다 됐지. 그래서 그냥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사이값 역시 너도 2분의 1 BH의 sin 베타다로 이해를 해놓고 2분의 1은 다 날려도 될 것 같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너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A, B로 나누자 이거지. 그럼 너는 B분의 H의 sin 알파인 거네? 예, 그렇습니다. 너는 B가 약분돼서 A분의 H의 sin 베타인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자, B분의 H는 뭐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베타잖아. 너 대신에 코사인 베타 집어넣고 A분의 H는 코사인 알파잖아. 코사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 약간 중학교 3학년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이용해서 sin 알파 플러스 베타 증명했으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알파 자리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고 이렇게 사인, 코사인 다 증명한 다음에 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탄젠트를 증명하고. 자, 필요한 만큼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학교 시험, 즉 2학기 중간고사 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데 또 처음 하는 내용이니까 증명까지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문제를 풀려면 증명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뭐 삼각함수 더 승리에 쓸 때마다 증명해서 쓸 건 아니잖아요. 공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배워야 써먹지. 그럼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사실 아까 뒤에 있는 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 삼각함수의 도함수의 극한을 정의하기 위해서 배운 거긴 하지만 실제로 혹시 탄젠트 75도나 탄젠트 15도 이런 거 구해본 적 있어요? 없다? 왜 없어? 사인 75 되는 거 안 해봤어? 아니야. 실제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한번 풀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 45도 다리를 이렇게 딱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30도 다리에 그 삼각형을 딱 얹어줍니다. 그럼 이게 45도, 75, 30도, 75도잖아. 얍.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군요. 그래서 길이를 좀 예쁘게 쓰려면 얘가 4인 게 좋으니까 2 루트 4 루트 1로 나눈 루트 6과 루트 6이에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이게 45도, 15도죠. 75도 이 멍청하자. 여기 다시 수선을 또 내리면 45도가 된다는 거 확인됐죠? 참고로 이거 수직이었습니다. 이 길이는 루트 2, 루트 2. 자, 됐어. 사인 75도 어떻게 구하게? 4분의 이거잖아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래서 사인 75도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이런 거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코사인 15도가 또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고 이렇게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중3 때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등학생은 그림 같은 거 없어도 45도 더하기 30도 한 다음에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하면 나온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는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 3-3을 한번 풀어볼게요. 신난다.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려고 배운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3-3번 4배 사인 12분의 11파이 망했다 우리. 일단 각자 구해 좀 넣을게. 사인 12분의 11파이는 사인 165도입니다. 내지는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니까 우리 센스 이 정도 있잖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왜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 사인 15도 내지는 사인 12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요때는 또 60분법이 좀 편한 게 15도는 45도 빼기 30도로 생각하거나
60도 빼기 45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12분의 파이를 2분의 파이 빼기 3 아니 2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로 생각하든지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로 생각하든지 뭐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5도가 편하죠. 저는 45도에서 30도 빼는 걸로 할게요. 자,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4 빼기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4분의 얘를 루트 2로 바꾸면 루트 6 2분의 루트 2라고 보시면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귀찮긴 하겠다, 맞지? 자,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합시다. 처음이니까 12분의 23파이 우리는 이 정도의 센스는 있습니다. 2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뺀 것이로구나. 코사인 4,3에서 양수잖아. 코사인 12분의 파이 따라서 코사인 15도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야? 15도, 75도도 다 외워두면 좀 편합니다. 그걸 다 외워요? 재밌는 일은 아닌데 외워두면 편하다고요. 언제 뭐 재밌댔나? 자, 너도 45도 빼기 30도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코코사사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다 임마 싸싸 사인 45도 사인 30도 따라서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아따 쉽지가 않네. 탄젠트 12분의 9파이 살려줘. 19파이 아니야? 탄젠트 파이 플러스 12분의 7파이 이게 좋은데 왜냐? 파이는 탄젠트의 주기니까 날라가서 탄젠트 12분의 7파이 105도입니다. 이걸 뭐 다시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반대로 탄젠트 105도 구해볼게요. 탄젠트 105도를 어떻게 구할 거냐? 60도 더하기 45도로 구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내 손가락. 자, 1마 탄젠트 60도는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 탄푸탄 탄젠트 45도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1로서 통분을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3 더하기 1을 곱함으로써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4 더하기 2 루트 3 따라서 마이너스 2로 나누어지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힘들어. 자, 제일 앞에 한테는 4배, 그 다음에 한테는 8배, 마지막에 한테는 3루트 2배를 해서 다 더하래요. 네, 밑에 결과는 적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5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았음동.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렇게 그냥 탄젠트 60분법으로 45도, 75도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또 구하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3-4번. 알파, 베타가 둘 다 예각일 때 다음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을까요?를 물어봤습니다. 자, 참고로 둘 다 예각이긴 한데 둘이 더한 거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일단 이선면 음수가 될 수도 일단은 있다 정도 이해해놓고, 자, 1번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물론 특수각이 아니면 실제 구하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답이 특수각이니까 뭐 구할 수 있나 보지 뭐. 해보면 알겠죠. 좋습니다. 1마 탄 2가 면 자, 탄푸탄 1 마이너스 둘이 곱해서 6분의 1 둘이 더하면 6분의 5입니다. 어머나 이거 1 아니야? 그렇지 1이야. 몇 도야? 45도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사인 알파는 14분의 13이에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뭔데? 이게 R분의 Y잖아. 그래서 X를 또 구해서 하긴 힘드니까 제곱의 합이 1인 걸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둘 다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각을 쓰면 되겠죠. 자, 내가 빨리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일단 분모는 똑같고요. 자, 분모 제곱에서 분자 제곱 뺀 다음에 루트 바르시면 됩니다. 이걸 암산하면 196 빼기 169를 해도 되고, 합차 공식 쓰시면 되겠죠. 둘이 빼면 1, 둘이 더하면 27이니까 루트 붙이면 3루트 4. 개꿀? 개꿀. 사인 베타는 꿀이야? 꿀이야. 자, 11.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딱 보면은 5루트 3이죠. 그레이트. 자, 14의 제곱에서 11의 제곱 빼면 둘이 빼서 3, 둘이 더해서 25. 75니까요. 물론 암산 안 하고 그냥 써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봐야 일단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바로 이제 좀 대입할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따라서 14의 제곱분의 뭐야 이게? 뭐니 이게? 65 33 98 루트 3 미쳤네 이게. 근데 이거 약분 됩니다.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 답에다가 선생님 이거 60도니까 3분의 파이예요 하시면 틀리게 됩니다. 왜죠? 난 왜 틀렸을까? 하나 더 있는데 3분의 2파이도 되잖아. 일단 사인 120도도 되거든. 아니 근데 둘 다 된다는 거 아닌가? 아니야 네가 답이야. 왜냐, 이미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으로 굉장히 1에 가까운 숫자고, 딱 보면 알파 얘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잖아요. 이미 60도 넘은 애입니다. 넘은 애랑 넘은 애 둘이서 더해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둘이 더해서 120도에 가까운 값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참고로 사인 베타가 14분의 11로서 2분의 루트 3보다는 살짝 작을 겁니다. 아마. 얘는 60도 조금 넘었고 얘는 60도 조금 못 넘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예각은 아니라는 거지. 그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분의 2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석의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이 자식이 그런 논란을 살짝 피하려고 코코사사로 계산해놨어요. 코사인은 1, 4분면 2, 4분면이 부호가 구분되기 때문에 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인을 썼는데 사인은 1, 2, 4분면에서 둘 다 양수니까 3분의 8일 수도 있고 3분의 2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골라보자면 3분의 2파이다 라고 설명이 되었잖아. 근데 코코사사는 양수 나오면 1, 4분면일 거고 음수 나오면 뭐 2, 4분면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코코사사로 계산해 놓은 거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3-5로 넘어갔어. 3-5를 풀기 위해 뭐 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갈게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안 지워야지. 오늘 보고 하시라고. 증명 공식은 좀 지울게요. 증명은 좀 지우고 으쌰 쓱쓱 싹싹 이렇게 칠판 지우는 시간을 다 편집으로 날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대단한 편집 기술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중간중간 잘라 붙이는 게 힘들고 귀찮고 어색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파일 옮기고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힘든데 자르니까 그 파일을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 시간이 더 들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면 멈추잖아. 오른쪽 키 몇 번 누르는 걸로 합의를 봅시다. 그럼 한 5초 10초 이렇게 뒤로 당겨 보면 되지 뭐. 말이 제가 되게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말이 엄청 느리던데 너무 느리면 배속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자, 좋은 세상이잖아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세타라고 두고 그것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것인가. 예각이 무슨 여자 같누? 자, 봅시다. 으차. 직선이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세타인 건데 이 직선의 이 x축의 이런 각을 알파, 너를 베타라고 하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겠네요.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 또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을 테니까 일프 탄탄 분의 탄마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아니 그럼 선생님 생선님, 자 그러면 저희가 둘 사이 각을 재기 위해서 두 직선의 각을 각각 재울 것 같으면 이미 각 쟀을 때 둘이 빼면 되지 왜 탄젠트를 곱하고 있을까요? 여기 각도기 들고 재일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두 직선 사이 각 바로 재든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이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m1으로 나와 있으면 m1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베타라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이니까 너를 m2라고 한다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1 플러스 m1과 m2의 곱의 합에다가 m1 빼기 m2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각도를 구해서 하자가 아니라 봐봐, 기본 문제 3-5에도 보면 두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과 2로 주어져 있단 말이야. 즉 두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사이각을 재자 이 말입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이루는 각,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이루는 각이니까 각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관계였고, 두 각 차이가 우리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1프 mm2분의 m1 m 빼기 m2 이렇게 구하자 이건데, 근데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m1이랑 m2를 내가 잡다 보니까 실수로 반대로 잡았거나 아니면 크기 관계를 좀 잘못 봐서 이게 음수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예각이어야 되잖아. 예각은 양수니? 그 음수가 나오면 뭐가 됐다는 소리야? 내가 구하다 보니까 옆에 걸 구한 거예요 그냥. 둘이 빼다 보니까 맨날 첫날 그려서 뺄 건 아니잖아. 그려보면은 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아니까 적당히 잡아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실수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탄젠트에 절대값 붙이면 알아서 옆에 있는 예각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절대값 붙여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요걸 잘 외웠으면 3-5번은 공식을 딱 사용해서 풀면 되는 기라. 첫 번째 기울기가 마삼, 두 번째 기울기는 2였던 겁니다. 됐지요? 따라서 바로 공식 잘 외워줘야 돼.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1 플러스 둘이 곱한 거, 둘이 뺀 거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이네요. 따라서 몇 도? 45도의 각을 이루었다. 두 직선 사이각이 45도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으로 뭐 어렵진 않죠. 참고로 계산이 하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분모 어용이니까 안 될 거 아니야. 90도면 원래 그렇습니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90도라는 뜻이잖아. 탄젠트 90도의 값은 없는 거 맞잖아. 분모 어용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탄젠트 90도, 즉 둘 사이의 각이 수직이라면 공식을 쓰기가 좀 까다롭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다. 대충 수직인가 몰라보면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3-6번. 못 알아봤다고 그걸? 하면서 이렇게. 어머, 내가 덧셈정리 같이 보여준다. 옆에 거 잘렸네. 가끔씩 이런 게 좀 자동으로 막 땡겨오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는데. 있어요. 저 됩니다, 저거. 그래서 저 밑에 틸트라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지금 수동으로 움직이는 건데, 하니까 날 쫓아오긴 하더라고. 근데 어제는 해보니까 나를 하나도 안 쫓아오고 갑자기 절로 가더니 저 커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인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제가. 친구야, 날 따라와야지. 이렇게 일하러 가자 하니까 계속 저기만 보더라고. 고장이 나버린 걸까. 그리고 해보니까 계속 날 쫓아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서성거리면 자꾸 흔들거리고,
내가 이렇게 가면 칠판에 내가 이제 여기 나와서 자 이거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자꾸 날 쳐. 여기를 봐야지 친구야. 그래서 그게 막 이제 효율적으로 되진 않아서 고정시켜 놓고 제가 움직이면서 쓰는데 실제 인간 강사들은 PD가 따로 있어서 PD가 직접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현우진은 영혼의 단짝 PD 있잖아. 맨날 찍으면서 농담 엄청 하잖아요. 현우진이 졸라 웃깁니다. 하여튼 현우진 거 본 적 없어? 아 재밌어요. 옛날 현장 강의 때가 더 재밌었는데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현장 안 하시잖아. 스튜디오에서만 찍으니까 좀 덜 재밌더라고. 아쉽다. 쌤은 그걸 어떻게 보냐고? 그냥 다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강을 이렇게 결제해서 본 적은 거의 없고 유튜브에 썰 같은 거 올라온 것만 봤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인강 다 결제해서 다 봤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특히 한 진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는 똑똑했어요. 왜냐? 작년까지 수능 공부했던 사람이잖아. 수학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못할 수가 없지. 그때도 공부를 했고 또. 근데 뭐 강의를 그냥 했어요. 그때는 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애들 그냥 질문 받는 보조 강사였으니까 애들이 뭐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주고 이것도 못 푸나 하면서 이런 식이었는데 알고 보면 제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수도 있다고 표현하는 건 저는 적어도 그때 당시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 못한 네가 멍청한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걸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 감자 같은 놈 하면서 거의 뭐 이거 입만 열렸고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맨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멍청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는 교육과정이라는 게 바뀌어봤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군대에 갔다 오고 나니까 새로 나온 내용이 꽤 있기도 하고 삭제된 내용도 막 있다고 하고 저는 중복조합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확통 내용은 여러분 공부할 일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중복조합이란 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중복조합이 뭐니 하기는 응? 응? 하면서 이렇게 약간 멍청이 실제로 멍청해져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때도 신문이 나오거든. 군대 안에도 신문을 받아봅니다. 수능은 그 다음 날에 신문에 전면 문제를 다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강사였으니까 그래도 군대에서도 수능 문제 몇 개 풀어봤지다. 수학만 풀어봤어요. 근무하면서 이렇게 신문 보면서 풀어봤는데 첫 해 3월 달에 군대 갔는데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8개월 후에 수능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려운 거 못 풀겠더라고.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이런 건 잘 못 풀겠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얼추 다 풀었어요. 역시 난 이미 죽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딱 1년 지나서 다음에 딱 푸니까 와 9번을 못 풀었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9번인가 8번쯤부터 슬슬 막히기 시작해서 하다가 이제 뭐랄까 더 풀면 나의 바닥을 볼까 무서워서 그만두고 다 안 풀어봤어요. 그래서 더 풀다가는 야 9번에서 막혔잖아. 뒤에 거 막 다 틀리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약간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바로 그만두고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던 도중에 공부를 좀 하다가 원래는 그 강의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조 강사로 일하다가 언제쯤 수업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연찮게 또 다른 쌤들이 막 결혼하시고 막 학원 나가시고 애 낳는다고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수업?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너무 수업을 해주면 그래도 적어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 이상은 해줘야 애들이 만족을 할 거 아니야. 나조차도 만족할 수 없는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인강을 다 결제를 해가지고 제가 한 5명 거 본 것 같습니다. 학원 마치면 12시, 1시, 아니지. 그때는 10시 제한이 있었으니까 10시 반쯤에 독서실 가서 새벽 1, 2시까지는 인강 보고 나름대로 혼자 문제 좀 풀다가 집에 가고 다음날 학원 출근해서 미리 문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5명 거 봤어요. 지금은 이제 수업 안 하지만 신승범 아저씨랑 승범씨, 남희정씨, 숲들씨 있습니다. 더 지니어스라고 아나? 옛날 그 했던 거기에 나왔었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서 똑똑한 사람이야 되게. 지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데 사자 역할이야. 그래서 그 게임 룰에서는 사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숲과 들에서는 사자가 왕이야 하면서 어차피 나한테 다 오게 돼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뻐기다가 그때 탈락했던가?
초원 부분 탈락하면서 약간 별명으로 숲들숲들씨 이렇게 막 부른다고. 그냥 뭐 그랬고요. 이 두 개 뭐 그때는 현우진 씨가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뭐 메가스타디 데뷔하기 전이니까 삽자루 거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빡빡이 아저씨 한석원 씨 섹시하신 분 있잖아. 눈빛 개멋져 진짜. 유일한 흠은 빡빡이인 거 아니지. 빡빡이조차도 아름다워. 자, 하여튼 우리 빡빡이 아저씨 빡빡이의 강의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한 열정. 너는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한석원입니다. 평소에 빡빡이 아저씨. 삽자루 씨는 우영철 씨인데 잘 모르나? 하여튼 그 다음에 EBS 거는 그때 정승재는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이건 논술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논술까지 다 결제해서 보려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이 사람 논술이랑 이 사람 논술을 좀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어려운 학교 거라든지 조금 디테일한 느낌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이제 이 사람 거 열심히 봤고, 수학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보다는. 근데 다른 분들은 강의력이 워낙 뛰어나서 봤고, 강의력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건 신승범. 이게 딱 강사 같은 사람이에요. 헛소리 1도 안 하고 그냥 수업 깔끔하게 딱 하고, 항상 한 10분 정도 정신교육 할 때는 무슨 프린트 해가지고 애들 나눠주고 정신교육 시키고, 딱 10분만 항상 늘 똑같은 시간에 딱 10분 동안 정신교육하고 그 다음 다시 수업하고 막. 그냥 항상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잖아. 아이스크림 아저씨. 하여튼 사실 이렇게 녹화되고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삽자루 선생님, 우영철 선생님 거 강의는 다 보진 않았고요. 몇몇 개 다운받아 봤습니다. 불법으로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공부한다고 봤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감사. 사실 삽자루 씨까지 강의를 볼 생각은 없었는데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 막 금목걸이 이런 거 차고 하와이안 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수업한단 말이야. 슬리퍼 신고. 강사로서는 좀 이제 되게 센세이션하다 저는 생각했는데, 약간 강의 스타일도 되게 잘하는 애들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애들이, 또 중하위권 애들도 강의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강사였고 또 교육자 같은 사람인데 자기 강의 불법으로 봐도 좋으니까 제발 보고라도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불법으로 봤습니다. 돈을 아끼려고요, 사실. 많이는 안 봤습니다. 몇 편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수업하고자 하는 스타일이랑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고용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재미는 있겠구나 하면서. 중하위권은 그게 중요하니까. 되게 원론적인 얘기 딱딱하게 수업하는 신승범 씨의 강의를 아마 중하위권이 듣고 있으면 100% 잔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렇게 안 잘 수가 없지. 딱딱한 얘기밖에 안 하는데. 현우진 씨는 그래도 가끔 보면 재밌는데. 존나 그 사람을 뭐라 해야 되지? 내리 깔보는 듯한 그 말투. 살짝 오만하지만 절대 밉지 않은 너무 잘난 인간이라 그런가?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라 그런가? 아무리 봐도 우리 존나 까고 있는데 개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못하겠네 그 마음. 거의 말하는 감자예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 보잖아. 그 질문 올리는 수준 보면 니들은 거의 그냥 말하는 감자예요. 이러면서 개빡쳐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어 하면서 맨날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재밌어요 강의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입지전적인 인물 같은 거지. 자, 마저 볼게요. AD의 길이는 4였고요. 2였고요. 저거의 길이가 A였는데 뭐 이런 점을 잡았어. DCA라는 각은, 야, 저런 각이네. 이런 각을 세타라고 잠깐 해서 탄젠트 세타는 7분의 4다. 그럼 A가 뭘까? 이런 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센스 있게 커다랗게 하는 알파를 잡으면 탄젠트 알파는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 A분의 6이에요. 쪼매난 요각을 베타라고 잡으면 탄젠트 베타는 A분의 2입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 뺀 게 세타니까 삼각 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7분의 4라는 거잖아. 그럼 1프 탄탄 A분의 6 곱하기 A분의 2분의
탄젠트 알파 a분의 6, 탄젠트 베타 a분의 2. 계산해서 7분의 4가 되도록 해줘라. 뭐 이런 얘기고요. 만족한 a를 찾아주면 되는데 뭘까? 1은 아닌 것 같은데 2? 2도 아닌 것 같은데 루트 2? 루트 2도 아닌 것 같은데 3과 4라요. 베꼈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12분의 4a가 a제곱 더하기 12는 7a죠. 그러니까 얘는 3과 4가 맞네요. 둘 다 되니까 오케이, 둘 다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삼각함수 합성까지 딱 하고 뒤에 거는 못하겠군. 사실 뭐 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아니야, 헛소리 안 했으면 다 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 그 다음에 요 책의 뒤쪽이 좀 너무 그 수학 원이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잡아볼게요. 거기는. 참고로 설날 연휴에 월요일날 휴강인데 오, 학교 언제 가니? 오늘 태환이 오면 같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맞다, 학교 때문에 그래 늦게 그거 했던 거니까 태환이만 확인한 대로 휴강을 해야 되면 하고, 사실 미적분이 진도가 그렇게 막 여유 있진 않은 과목이라서 할 수 있으면 수업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농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의 숙제를 중간중간에 2단원씩은 내야 돼가지고 너무 빡실까봐 뭐 한두 번 더 해도 숙제를 2단원씩 하길 때는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자, 삼각함수 합성. 합성 뭐냐? 삼각함수 함수의 목적 자체가 함수라는 건 왜 배우는 것이냐? 글쎄, 그걸 왜 배울까? 함수의 목적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하나의 목표예요. 특히 교육과정의 목표조차도 그렇습니다. 함수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그래프로 잘 표현해보고 그 중에서 특별한 점인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실전에서도 그래.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을 변수들에 대한 하나의 함수처럼 만들고, 그럼 내가 뭐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 아니면 시간을 얼마를 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변수처럼 보고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게 함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얼마 쓰고 시간을 얼마 투자해야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느냐, 최대로 많이 벌 수 있는 건 언제냐, 아니면 내가 소비되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최대 최소가 중요한 건데, 삼각함수에서 특히 사인 혼자, 코사인 혼자였을 때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문제는 사인 x와 코사인 x의 합입니다. 자, 58쪽 밑에 함수 y는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실제로 그려보니까 하나의 사인 함수처럼 막 그려지더라, 이 말이야. 이건 뭐 컴퓨터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함수의 주기가 여전히 2파이고, 그 다음에 높낮이가 1이 아니라 루트 2. 루트 2만큼 마이너스 루트 2만큼 왔다 갔다 거리고, 그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사인이랑 굉장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생각해 본 거죠.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그리기가 쉬웠는데 밑에 있는 사인 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x 이런 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야, 이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처럼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알겠죠? 기본 정석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면 되는데,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라는 두 개의 함수를 더할 겁니다. 이걸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드는 방법이고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세타 플러스 알파로 만들 거야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인 거니까 너가 코사인 알파에 관한, 사인 알파에 관한 어떤 식이 되면 되는 건데,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는 어차피 0과 1 사이 값,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잖아. 근데 여기 A와 B에는 아무 제한이 없단 말이야. 2 사인 세타도 되고 루트 3 코사인 세타도 된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따져버리면 얘가 그냥 B다 A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한 변이 A고 한 변이 B인 어떤 삼각형을 생각해. 그래서 코사인이 A에 대응돼야 되고 사인이 B에 대응돼야 되니까 A와 B가 밑변과 높이인 삼각형이라고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이건 이해를 돕고자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원래 AB가 음수일 수도 있어가지고 삼각형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다 원래. 하지만 일단 이 각을 알파라고 해서 요 길이를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이라 한다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의 A일 거 아니야.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 분의 A가 코사인 알파잖아. 그럼 A는 반대로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의 코사인 알파일 거 아니야. A는 코사인 알파의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일 것이다. 그럼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 분의 B가 사인 알파니까 한번 쓸까요?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 분의 A가 코사인 알파다.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 분의 B가 사인 알파다. 따라서 앞으로 A 대신에는 너 곱하기 너를 B 대신에는 루트 A 제곱 따위 B 제곱의 사인 알파를 쓰자면 너랑 너로 묶어낼 수 있겠죠? 묶어내고 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니까 합쳐서 너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삼각함수를 합성할 때는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붙이고요. 뒤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는 어떻게 정하느냐? 그 둘로 정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가 싶다 갑자기 맞지? 그리고 개인적 취향으로는 탄젠트 알파를 좀 쓰는 편입니다. 한 번에 A와 B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라서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외운다. 되게 설명 못하는 사람 같다. 다 오늘 하루 종일 외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떡하냐. 미적분이 뭐 이해의 학문이라면 이해의 학문인데 결국 캘큘러스니까 계산 학문입니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어떤 것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고 방법인 거야. 외워야 됩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된다. 하지만 그걸 알아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곱하기의 원리를 몰라도 구구단 외우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너희들은 계산을 미분이라는 적분이라는 계산을 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해를 하면 더 좋고 외우는 게 일단은 필수고. 그래서 합성을 하면 저렇게 된다. 그 밑에 코사인 머시기로 합성을 해보자 있는데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머시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너로 바꾼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다 대입한 다음에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리고 어차피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꾸면 충분합니다. 코사인보단 사인이 좀 더 생각하기 편해요. 무엇보다 0,0 지나잖아요. 그 자체로도 코사인이 사인보단 후졌지. 코사인 0,1 같은 거나 지나고 있잖아. 우리 사인님께서는 0,0을 지난다고. 어디 가면 코사인 따위가. 사인이 최고시다. 아니 사인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잖아. 삼각함수할 때 대장님 같은 거잖아. 사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합성인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다 다룰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번씩 내는 학교에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대구여고 아닌 이상 볼 일은 없는 것 같고 대구여고 내더라고. 미친놈들입니다. 그 공립 맞나? 왜 그러지? 두렵지가 않은 건가? 어떻게 잘 넘어가는 건가? 어떻게 낼 때마다 안 걸리나? 여고 애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 건가? 왜? 대체 왜 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교육과정을 넘는 문제를 내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외우는 게 사실 더 중요는 하고요. 바꿀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알파의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 물론 알파의 값을 왜 이렇게 정하냐는 이 식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잘 한번 다시 볼게요. 너를 하나의 식으로 바꿀 거라서 일단 아이디어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묶어내는 거였고요. 이 관에서 너를 사코 코사로 정리했을 때 너로 되려면 그냥 코사인 알파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여야 하는 거고 사인 알파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여야 되는 거고 이것을 삼각형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시키면 어떤 각 알파에 대해서 이 점의 좌표가 A, B였던 겁니다. 그래서 A가 음수든 B가 양수든 그건 상관없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코사인 알파가 이거분의 R분의 A니까 사인 알파는
이거 길이 루트 a 제곱 b 제곱분의 b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쉽게 삼각형이라는 걸 들고 와서 만들어 본 거였고.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고 기호인데 탄젠트를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AB가 역시나 음수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너의 단점 중 하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도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는 확인을 못 하잖아. 코사인이 양수인 걸 보니까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 즉 A 잡힌 양수가 맞는데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라는 각을 정할 때 좀 불편한 게 있을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탄젠트 쓴다. 왔다요. 네가 누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인지 약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 4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확실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다 보면 A, B가 뭐 깔끔하게 잘 나와서 특수각이었던 경우 탄젠트가 너 30도구나 4분의 파이 45도구나 찍어낼 수 있겠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A랑 B가 2랑 3이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2분의 3인데 그거 어떻게? 그때는 그냥 알파라고 쓰세요. 그냥 알파라고 쓰고 옆에 괄호 열고 대신 알파는 뭐냐? 탄젠트 알파가 2분의 3이 되게 하는 뭐 그런 알파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런 특별한 알파가 있잖아요. 얼마인지는 우리가 특수각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알파라는 값이 있으니까 그런 알파다 라고 써놓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그래서 그 알파가 뭔데? 라고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합성이고 합성을 한 이유는 함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되게 잘리네. 너무 공간을 크게 썼나? 자, y는 a sin x 더하기 b cosine x 더하기 c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고 할 때 참고로 같은 각일 때만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사인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a분의 b가 탄젠트일 수 있어. 안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게 돼. 그래서 너를 합성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sin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c가 되는데 이때 알파는 탄젠트 값이 a분의 b라는 그런 값을 갖게 하는 어떤 숫자다, 어떤 각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어차피 주기는 뭐야? 안 변해. 주기는 네가 참고로 합성은 같은 각이면 오케이입니다. 2x, 2x였어도 2x로 그냥 합성하면 되는 거야. 같은 각이면 같은 각 쓰면 돼. 그러니까 주기는 옆에가 그냥 뭐야? 평행이동 살짝 해놓은 거지. 뭐 사실 딱히 주기의 변화나 최대 최소의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는 그렇게 막 중요한 값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최대 최소는 알파만큼 왔다 갔다 거리긴 해도 그게 위아래로 변화를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 최소 자체는 네가 1일 때 따라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최소는 네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알파가 언제 의미를 가지냐면 야, 최대값 언제 생겨? 사인이 1일 때 생겨. 그럼 네가 2분의 파이니까 어머나 x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특별한 값 알파. 뭐 그럴 때 의미를 좀 갖긴 합니다. 그 문제까지 뒤에 나오면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달아볼게요. 됐죠? 그래서 기본 문제 3-7과 8을 풀고 오늘을 좀 마무리해 볼 건데 맞아 봅시다. 3-7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얘는 각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나는 x인데 자는 x 플러스 6분의 파인데요. 이제 이를 어찌한다? 망했다 이 말이야. 그냥은 못해요. 그래서 일단 뭐야?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해야지. 덧셈 정리로 정리하면 되잖아. 2 sin x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코사스 사코코스죠. 헷갈렸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마이너스 2 코사인 x.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루트 3 사인 x로구나 너.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코사인 x인데 하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됐죠? 또 이제 깔끔해졌으니까 합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루트 3 1 제곱의 합은 4 루트 붙이면 2 사인
x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 어떻게 정합니까? 탄젠트 알파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쌤은 마이너스 앞으로 빼는 것보다 이렇게 확실히 누가 마이너스 갖고 있는 애인지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혼할 때 누가 귀책 사유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하여튼 할 때 하더라도 말이야. 응? 자,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 너 x가 양수네, y가 음수네. 이거 4,4음면각이네. 또 화살표 어디가 있냐? 자, 4,4음면각이네. 루트 3분의 1이면 30도죠. 6분의 파인데 이거 4,4분면짜리니까 6분의 23파이를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쓰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쓰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려져 있으니까 그건 좀 그렇죠. 6분의 파이를 시작점으로 주기가 2파이만큼 사인을 이렇게 그려요. 최대 최소는 2만큼 가게. 이렇게. 여기 잘 그린다, 그지? 여기 잘 그리고, 그럼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라니까,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 자체는 2파이 그대로. 그냥 뭐야, 시작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가 그냥 평행이동되고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물론 이 그지 같은 놈이 갑자기 물어볼 수는 있겠지. 야, 그래서 언제 최대냐? 라고 물어보면 2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3분의 2파이, 120도일 때 최대입니다. 뭐 이럴 때는 의미를 갖죠, 알파가. 자, 그럼 넘어왔어. 마지막 3-8번을 좀 풀고 오늘을 마무리해 봅시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쟤 막 움직이던데. 여기를 좀 지워볼까? 아니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자, 이렇게 지우고 나서 3-8번을 보시면 fx라는 게 루트 3 sin x 더하기 루트 아니네, 그냥 3이네. 자, 3 sin x 더하기 루트 7 코사인 x인데요. 이거의 최대값이 a. 좋아요. g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루트.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제곱해서 하면 9 더하기 7이니까 16, 4 sin x 플러스 알파. 그 알파를 굳이 언급하자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루트 7인 그런 숫자다 이건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식 fx의 최대값만 알면 되잖아. 4예요, 네. 굳이 따지자면 최소는 마이너스 하겠죠. 그래서 a가 4다라는 얘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알파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진 않는 거지. 자, 그럼 a가 4인 건 알았으니까 gx는 4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이니까 너도 역시나 합성하면 루트 16 더하기 b제곱 sin x 플러스 알파. 애초에 이때는 알파를 구하지도 못해. 야, 그래도 이 알파는 이 알파를 구분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정근 찍어줄게요. 다시 정근 찍어봤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책에는 아예 베타로 찍어버렸네. 그건 내 알바 아니고요. 네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2루트라고 했는데 그 마이너스 2루트 즉 마이너스 루트 20이었다는 얘기죠. 네가 그냥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일 거니까 네가 뭐다? 20일 거다. 따라서 b제곱은 4고요. b는 2 또는 마이너스인데 문제에 쓱 보면 양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a는 4, b는 2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정석책의 좀 단점인데 그림을 안 그려줍니다. 이 쥐들 좁은 책 쓰겠다고 맞지? 공간을 이렇게 구겨놨으면 그림 정도는 그려놨었어야지. 풀이에만 그려놨다고 다다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정석이 이것 때문에 만든 놈도 혼나야 돼. A, B가 있었고 여기 있는 어떤 점 위에 P가 있었을 때 A, P랑 PB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언제 최대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반원의 호는 항상 원주각이 90도짜리잖아. 그래서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니까 참고로 반원이 애초에 호의 이름입니다. 얘도 호야, 호. 하여튼 반원의 원주각은 90도니까 하나를 세타라고 한다면 너는 질문 뭐였다고? L이었네요. 그냥 L. 그러면 L 사인 세타. 난 뭐야? L 코사인 세타. 됐죠?
자, 그래서 3AP 더하기 4BP, 3AP 더하기 4BP, 3L 코사인 세타 더하기 4L 사인 세타. 안 돼. 지옥 가 이러면. 사인 먼저 쓰셔야 돼. 아이, 지옥 가지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코사인을 먼저 써. 내 이놈 벼락 이렇게 된다. 아, 왜냐하면 실수하게 돼요. OL인 건 알겠는데 이 세타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4L분의 3L, 즉 4분의 3인 값에서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3대 4였기 때문에 4대 3인 뭐 이런 거긴 한데 어쨌든 4분의 3인 그런 각에서 생기는 건데 실수로 이렇게 돼버리면 3분의 4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야. 안 돼요. 바로 지옥까지는 아닌가? 자, 그래서 너의 최대값은 OL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최대값의 변화는 없죠. 내가 바꿔서 실수로 반대로 쓴다 해도 최대값이 바뀌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과제물은 유제 3-15번까지 일단 복습하시고, 복습이라니 풀어보시고 중간에 급수 2단원을 풀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앞에 단원 풀이하고 함수의 극한까지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녹화를 꺼야지.